자, 2월 멤버십 특강 안준혁 세무사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안준혁 세무사님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현재 상승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님으로 계시고 예전에 이제 참세무법인에서 근무를 예, 하셨었죠. 예. 지금 사무실이 서초역인가요? 예, 서초역에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FP가 자격증이 있으시군요. 네, CFP, 아, 재무설계사 자격증 따왔습니다. 네네. 저는 재경관리사였는데. 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강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법 강사, 세무상담위원, 그리고 서초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국세청 바른세금 지킴이 홍보대사,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온라인 연수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네, 그리고 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세무자문위원을 이렇게 또 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데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네. 내용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비과세를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자,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데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거주자만 가능해요. 가끔씩 이렇게 맞아요. 그 중개사분들이 전화로 네네. 이분 지금 15억에 팔면 얼마입니까? 1주택자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비과세 해놓으면 네. 세무사님 그러면 이분 한국 들어오시면 연락드릴게요. 네. 딱 이러는 거예요. 힘 그러면 빠지죠. 이분 혹시 외국에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안 들어갔지만 저번에 최완규 세무사님께서 해주신 최종 1주택이론 요건은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어려워요. 네, 그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1년 12월 8일에 우리 그 법이 공포돼가지고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기준이 양도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데요. 이 부분 은근히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네. 2017년에 파리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네네. 자, 다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한 경우에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거주요건이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취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잔금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헷갈려요. 네네. 그래서 밑에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를 정리해봤어요. 네네. 1번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네네.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번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이후에 잔금한 경우 요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예요.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 여기도 좀 얘기가 있는데 그 고덕 아이파크인가 제가 알기로는 어디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17년 8월 3일에 우리 서울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네. 우리 세법적으로는. 근데 2017년 7월 28일에 계약금 1차를 하고 네네네. 2017년 8월 10일에 계약금 완납을 한 거예요. 네네. 그 경우 이 계약 당시는 계약금 완납 시점인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이 네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완납한 기준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죠. 네네. 이분은 그 거주 요건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되게 많습니다. 네네. 고덕이 많아요. 네네. 자, 그 다음에 3번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네네. 자, 이 경우는 거주 요건이 없다. 네네. 라고 그냥 정리해드리고요. 뭐 사실 네. 요거는 저희 뭐 메인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올려야 되는군요. 네. 자,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들어갈 건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제가 종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이게 이사 목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네. 팔려서 먼저 산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요거 먼저 볼게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3년 내에 양도하면 됐었는데 네. 913 부동산 대책과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한 번씩 바뀌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법문을 넣을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한 5번 했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근데 넣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바뀐 세법인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네. 이거를 종전의 주택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네네. 이거를 신규주택이라고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종전주택, 신규주택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이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가끔씩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냥 무조건 3년, 2년, 1년 요것만 하시다가 그렇죠. 1년 이상 안 지나고 사신 분도 많아요. 네.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는 3년이에요. 이 네. 3년이 원칙입니다. 3년 이내에 여기 볼게요. 빨간색.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칙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 규정이에요. 자, 근데 913 부동산 대책에서 2년이란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 규정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원칙은 3년 이내인데 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이 종전주택이 조정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신규주택의 범위에는 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게 돼요. 네네. 예.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네.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네.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법이 해석이 어렵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비조정 상태에서 신규주택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이걸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니까 3년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 당시에 비조정이었다면 네네네. 3년을 적용한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법문에는 조정 비조정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913이냐 이전이냐 후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 부칙을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은 당연히 3년이었겠죠. 네네. 자, 그래서 1번 조정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여기도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요. 네네. 을 취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자, 요거는 옛날에 이 913 나올 때는요. 네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60일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했겠죠. 913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9월 17일에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서를 9월 12일로 소급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넣은 거예요. 시간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거죠. 그렇죠. 현금을 하지 말고. 예. 네.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되게 법문이 어려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되고 네. 신규주택, 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요 계약일 현재도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계약일은 비조정이고 뭐 취득일은 조정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비조정 조정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913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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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넘어볼게요.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예. 116 부동산 대책으로 갈게요. 네네. 이것도 이제 제가
19년 12월 14일에 결혼을 했는데 네. 부동산 대책을 달리해서 맞이를 했죠. 한번 볼게요. 네. 아까 그 규정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 이게 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건데 똑같습니다. 요거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네.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법문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호로 바꿔버렸어요.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그랬는데 1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네. 원칙이죠. 그렇죠. 원칙입니다. 익숙한 그리고 거. 예, 2번 볼게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여기 신규주택에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요것도 계약일현재 비조정 지역이라면 아까와 똑같이 이 해당 내용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3년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각목을 먼저 볼게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네.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네. 그 다음에 남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내인데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1년 내에 양도하고 1년 내에 전입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신규주택의 계약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제외가 되니까 당연히 3년 규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근데 약간 느낌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막 뒤에 예제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이해 안 가시더라도 제가 법문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요것도 규칙이 있는데 자, 요거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216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종전 규정은 아까 913 부동산 대책으로 네네. 바뀐 2년이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913에서 종전 규정은 3년이고 1216의 종전 규정은 2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여기 추가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1년 내 양도하고 1년 내 전입을 해야 되지만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확인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네.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신규주택을 샀어요. 근데 이 신규주택을 샀는데 내가 너무 살고 싶어서 샀는데 여기에 지금 전세가 껴있는데 1년 8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1년 8개월이 했으면 제가 비과세를 못 받아버리잖아요. 네네. 1년으로만 해놨으면은. 그래서 이 경우는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양도하고 전입을 하게 된다면 인정해줄게. 네네. 근데 만약에 너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냥 1년 내 양도하고 1년 내 네. 전입을 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116 부동산 대책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913 부동산 대책은 2년, 1216 부동산 대책은 1년 내 양도, 1년 내 전입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세무사님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아, 아무튼 오늘 네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좀 네네. 해드렸는데요. 네네. 아, 너무 좀 강의 준비하면서도 사실 네. 어려웠어요. 이게 좀 막 그렇게 복잡한 내용인가 싶은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니까 네. 더 많이 좀 공부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 공부하면서도 또 알았죠. 아, 네.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좀 뭔가 오늘은 좀 설명이 되게 제 딴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다음에 또 아무튼 해주시면 만약에 다음에 나오면은 조금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누구나 해야 되는 영원한 테마 같습니다. 아무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노란 사다리님, 감사합니다. 저희 맛있는 식사 제가 세무사님 대접해드릴 때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톡방에 주옥 같은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라고 우리 분당 감사합니다. 소록보험사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네, 그것도 되게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는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저희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1주택 1분양권 요건은 언제부터? 그거는 21년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21년 네. 1월 1일. 제 기억에 연리제님이 멤버십 특강도 열심히 듣고 전에 정규 과정도 듣지 않았었나?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래요. 원래 이렇게 잘 까먹는 이게 게 22년 네. 완공된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네. 분양권이 언제 22. 취득인지가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네. 20년 이전에 취득했다면은 우리 그게 아까 완공일로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21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네. 완공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앞에 다시 좀 들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